퇴직 후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에는 새로운 자유와 시간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조금은 막막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출퇴근의 압박도 일에 치일 필요도 없어졌는데 왜 가끔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게 느껴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퇴직 후에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3가지 모임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이 3가지 모임은 여러분의 건강, 성장, 그리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는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모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안정이나 여가 시간을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젊을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죠. 의지는 넘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의지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엔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건강을 위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일상 속에서의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하거나 회사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지만 퇴직 후에는 갑작스럽게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죠.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인데 이걸 혼자 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침 조깅 모임은 그런 점에서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깅을 하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특히 혼자서 아침 운동을 하려고 할 때는 침대에서 나오기조차 힘들 때가 많지만 모임에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책임감 덕분에 꾸준히 운동을 이어나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조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웃들과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사교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죠. 조깅이 조금 버겁다고 생각된다면 요가 클래스도 좋은 선택입니다. 요가는 신체적 유연성을 기르는 동시에 정신적 안정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요가를 통해 몸을 풀어주면 평소 긴장되어 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요가는 호흡과 명상을 병행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요가 클래스는 혼자 하기 힘든 자세 교정을 함께 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쉽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사회적 유대가 생깁니다. 그 유대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운동 모임 외에도 여러분의 관심사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운동 및 취미 모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꼭 전문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해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그것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번엔 퇴직 후에 건강한 삶을 어떻게 채워나갈 수 있을지 계속 함께 고민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퇴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쌓았던 경험과 배움이 멈추고 그 이후에는 그저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퇴직 후에도 여러분의 성장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독서 또는 학습 모임입니다. 퇴직 후에 배운다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배움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에 쫓기고 일에 치이느라 정작 배우고 싶었던 것을 미뤘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 퇴직 후에 생긴 여유 시간 덕분에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배우는 기쁨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먼저 독서 모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책을 읽는 것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우리 삶에 깊은 영감을 주고 생각의 폭을 넓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기보다 독서 모임에 나가서 그 책에 대한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훨씬 더 깊이 있는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몰랐던 깊은 의미를 다른 사람의 관점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는 순간, 독서 모임에서는 이런 깨달음이 매번 일어납니다. 독서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예를 들어 역사책을 읽으면서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관점에서 그 책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독서 모임은 책을 매개로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나누고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과거에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갈망을 느끼신 적 있나요? 일을 할 때는 전혀 몰랐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나 철학 강좌에 참여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지적 성장을 이루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철학 강좌는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질문들을 탐구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삶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더 넓은 시각을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철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독서나 철학 외에도 퇴직 후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제작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죠. 혹시 여러분도 유튜브에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이제는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는 드론이나 중장비와 같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드론은 이제 농업, 건설, 촬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드론 조종 기술은 큰 수요를 얻고 있죠. 여러분도 드론을 배우고 직접 조종하면서 새로운 직업적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면 퇴직 후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기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장비 조작 역시 퇴직 후 새로운 도전으로 추천할 만한 분야입니다. 평소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면 중장비 기술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퇴직자들이 중장비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본인의 프로젝트에 활용하기도 하죠. 배움에는 한계가 없고 퇴직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색할 뿐입니다. 또한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퇴직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그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집니다. 특히 외국어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면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언어를 익히고 서로를 격려하며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성장을 위한 모임이 퇴직 후에 중요할까요? 퇴직 후에도 배움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퇴직 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퇴직 후의 성장과 배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던 것을 미루고 계셨다면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모임에 나가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봉사를 위한 모임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직장 생활 중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웃이나 사회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퇴직 후에는 그런 제약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는 보람과 만족감이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왜 퇴직 후 봉사활동이 중요한 걸까요? 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에 대한 만족도도 크게 높아집니다. 먼저 지역 아동복지관 봉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동복지관에서의 봉사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가정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관에서의 봉사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학습을 돕거나 놀이 활동을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됩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그들에게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아동복지관에서 만나는 아이들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에게 나누는 사랑과 관심이 그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큰 의미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노인 돌봄 봉사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혼자 생활하는 노인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노인 돌봄 봉사활동은 단순히 신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외로움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겪어온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삶의 지혜와 깊은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죠. 세대 간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노인 돌봄 봉사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서 인생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 보호 캠페인과 같은 더 넓은 사회적 문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기후변화, 플라스틱 오염, 산림 파괴 등은 우리 모두가 직면한 위기입니다. 이때 환경 보호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내 주변을 깨끗이 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 활동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함께 모여서 할 때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환경 보전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력은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죠. 봉사를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우리 자신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인간관계가 축소되고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봉사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퇴직 후에는 더 이상 직장에서의 성과나 보상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변화를 느끼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봉사 모임에 참여하여 그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퇴직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그 일들이 모두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퇴직 후에도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기 위해 꼭 나가야 할 3가지 모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한 모임이었죠. 두 번째는 성장을 위한 모임입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봉사를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관, 노인돌봄, 환경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활동들은 우리가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에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을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퇴직 후에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나누는 지혜로 채널이었습니다.